이 비디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콩나물과 잘 어울리는 TOP3 음식은 노인에게 마치 신비한 약이 될 것입니다. 2. 노인이 왜 냄새가 나는지에 대한 이유, 이 냄새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깨끗이 씻어보세요. 여러분, 수분 가득한 아삭한 콩나물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단백질 보충제이자 묵은 피로까지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한의학에서 콩나물은 대두황권이라 불리며 우황청심원의 필수 약재가 될 정도로 엄청난 효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콩나물국은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를 대표하는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 9가지에 선정될 만큼 간 해독에도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똑소리 시작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1. 부추. 여러분은 혹시 콩을 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른 곡물보다 당분은 적으면서 근육 생성을 돕는 단백질의 함량은 콩 전체의 무려 4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콩을 발화시켜 만든 콩나물 속 단백질은 그 함량도 콩만큼이나 풍부하지만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은 오히려 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이는 콩 속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신기할 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육에 힘이 없고 소화력도 약해 걱정이라는 분들께서 콩나물을 드시게 되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콩이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콩 속 렉틴 성분 또한 85%나 감소할 뿐 아니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탄산의 양도 81%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콩이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반대로 철분과 칼슘 등의 체내 흡수율은 무려 34배나 증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몸에 좋은 콩나물에는 엄청난 효능의 성분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몸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 피로는 덜어주고 활력은 더해주는 티아민 성분입니다. 만약 이 티아민 성분이 결핍되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며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중 젖산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몸이 무너지는 듯한 피로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평소 충분한 양의 티아민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라는 말 들어본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말은 생고사리 속 티아미나아제 성분이 방금 말씀드린 티아민 성분을 모두 분해해버려 티아민 결핍증이 생기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성기능이 저하되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없애고 탄탄한 근육과 스태미너까지 유지하려면 콩나물 속 티아민 꼭 챙겨 드셔야 되겠죠? 다만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아쉽게도 체내에 쌓이지 않고 땀과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먹는 순간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바로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 속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며 최고의 천연 자양강장제인 알리티아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부추 속 알싸한 향의 알리신 성분은 뛰어난 원기 회복제이자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는 부추를 오신채 중 하나로 여겨 승려들에게 섭취를 금할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 있어서도 찰떡궁합을 보여주는데요.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탁월한 해독 능력을 발휘해 체내 간 독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킬 때
간의 채소라 불리는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마저 싹 분해시켜 매일 아침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콩나물과 부추는 평소 속이 찬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선택일 수 있는데요. 부추의 따뜻함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몸속 냉기를 차단하고 오히려 위장은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소화기관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과 부추는 콩나물 부추무침으로 드시게 되면 만들기는 간편하고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간혹 콩나물을 다듬을 때 잔뿌리 부분까지 모두 제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 해독을 돕는 아스파라긴산은 뿌리 쪽에 가장 풍부하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콩나물 속 좋은 성분을 남김없이 쏙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씻은 콩나물 300지과 부추 50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에 콩나물과 1컵 분량의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3분 정도만 삶아줍니다. 콩나물이 잘 익을 동안 부추를 썰어줄 건데요. 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한 입에 먹기 딱 좋으실 거예요. 3분이 지나 잘 삶아진 콩나물은 바로 차가운 물에 헹궈서 물기를 쫙 빼줄 건데요. 이렇게 해야 아삭아삭한 식감은 살리고 혹시 모를 비린내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추는 많이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니 콩나물만 먼저 묻혀줍니다. 양념은 진간장 1스푼과 식초 반 스푼, 고춧가루 1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과 액젓 반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콩나물에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어느 정도 묻혀졌다면 콩나물 위에 부추와 참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을 넣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준 다음 살살 버무려주기만 하면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주고 만성 피로는 씻은 듯 없애주는 콩나물 부추무침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나물이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기침 가래를 없애는데도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배. 노란 콩의 싹을 틔워 만든 콩나물은 콩의 단백질과 채소의 비타민 등 곡식과 나물의 장점만 쏙 빼닮은 똑소리 나는 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콩나물에서 마법처럼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콩나물 속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을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늦춰주기까지 하죠. 무엇보다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 검버섯과 기미, 죽은 깨 걱정까지 싹 없애주기 때문에 탁하고 어두워진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 속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콩나물은 겉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몸속 건강까지 챙겨주는데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두통을 막아주고 고열로 힘들 땐 천연 해열제 역할을, 근육과 뼈마디가 쑤실 땐 천연 진통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나물에 배를 함께 곁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원하고 수분 가득한 배가 콩나물만으로는 잡지 못한 몸속 열기마저 잡아줘 해열작용을 완벽히 마무리해주고 기침 가래와 목감기까지 초장에 확 잡아주게 됩니다. 평소 아삭한 배를 한 입 베어 무는 걸 상상만 해도 달큰하고 청량한 배의 과즙이 떠오른다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진한 과즙이 몸에 쫙 흡수되며 붓고 따갑던 목의 들을까지 잦아들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기침과 천식을 다스리는 배의 뛰어난 효능을 인정해 오래전부터 배를 약재로 써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독한 감기는 끝나가는데 가래가 자꾸만 껴서 불편한 분 계신가요? 그건 우리의 폐가 폐점막에 생긴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물을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배를 먹게 되면 배에 풍부한 항염증 성분인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진해거담제의 역할까지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먹는 건
자연이 준 종합 감기약 과도 같은 셈인 거죠. 게다가 이 둘은 제육의 영양소라 불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 장 기능을 개선해준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먼저 콩나물 속 수용성 식이섬유는 자기 무게의 무려 4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양을 늘리고 변을 무르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해 줄 때 도움이 됩니다. 배 속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까지 개선해 줍니다. 이렇듯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콩나물과 배는 생강을 함께 넣어 차로 끓여 마시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콩나물 200지과 배 반개 한 톨 분량의 편생강을 준비해 주세요. 배는 씨 부분만 제거해 모두 사용할 건데요. 배 껍질 속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물질이 10배나 많고 기관지염과 가래를 잦아들게 해주는 퀘르세틴 성분 또한 풍부하니까요. 배는 꼭 껍질째 썰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콩나물은 비린내를 막기 위해 머리는 떼어내고 몸통과 뿌리만 사용할 거니까 잘 손질해 주시고요. 준비가 됐다면 냄비에 콩나물과 껍질째 썰어둔 배, 편생강을 넣고 물 2리터를 부어준 후 끓어오를 때까지 센 불로 끓여줍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약불에서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다시 끓여줄 건데요. 이때 몸이 냉한 분이라면 편생강은 꼭 껍질을 깐 걸로 준비해 주세요. 생강 자체는 따뜻한 성질이 맞지만 그 껍질은 찬 성질이기 때문이죠. 추가로 뚜껑은 처음부터 닫고 하셔야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 잘 우러난 차는 컵에 담에 건조해진 목을 촉촉하게 해줄 꿀을 잘 섞어주시면 면역력은 올려주고 목감기와 폐 질환은 싹 잡아주는 99%는 몰랐던 쾌쾌한 노인 냄새. 이 부위만 씻으면 싹 사라집니다. 없애는 방법은? 원인이 뭘까? 이오레비 냄새, 땀 냄새, 노인 냄새. 할머니께서 냄새가 나신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몇일 전에 들었어요. 손주가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친구의 어머니가 상당히 시무룩해 하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계속해서 안아주지 않고 싫어하니까 아, 나한테도 노인 냄새가 나는 건가?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셨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냄새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며 각자의 고유한 체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몸냄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가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주의해야만 하는 점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셔서 냄새와는 이별하게 되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똑소리 시작합니다. 냄새의 원인 첫 번째, 줄어든 땀.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건조해지면서 땀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땀이 줄어들면 냄새가 덜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땀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5060대가 넘어가면 땀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 노폐물을 비롯해 노인 냄새의 큰 원인이 되는 이것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으로 줄여서 노넨알이라고도 부르며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속 이로운 균은 감소하고 유해한 균은 늘어나 피부가 점점 산성화되는데요. 이때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인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노네날이 계속해서 모공에 쌓이다 보니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피부에서만 노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냄새의 원인 두 번째, 줄어든 침분비량. 나이가 들면 땀과 마찬가지로 입속의 침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구강건조증도 심해지면서 입속 세균은 늘어나고 치석도 쌓이게 되죠. 여기에 치주염까지 생기게 되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런 냄새를 진한 스킨이나 향수 등으로 가리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냄새로 냄새를 덮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향이 서로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로 인해 발생한 노인 냄새,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없애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에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미지근한 이것을 충분히 마신다. 이것은 우리 몸의 약 70%를 이루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물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내 잔류 냄새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원리라고 합니다. 간단히 실천하실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로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신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되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켜 주니까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주기적으로 햇살 받으며 걷기. 아주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라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노인 냄새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할 때 쬐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면 모공 속 냄새의 주범인 노네나를 날려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흘리는 땀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까지 제거해줍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할 경우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오히려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책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샤워할 땐 반드시 이색옷을 씻는다. 샤워도 매일 하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냄새에 중요한 이곳을 빼고 씻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세수나 머리 감기, 발 닦기 등 평소대로 씻으면 개운한 기분은 들지만 정작 냄새와 관련된 곳은 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노인 냄새가 나는 부위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즉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을 제대로 닦아냈느냐인데요. 앞으로는 노폐물이 쌓이는 부위를 떠올리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살과 털 그리고 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살은 사타구니처럼 살이 맞닿아 접히는 부분, 털은 털이 난 부위로 겨드랑이가 대표적이고 땀은 발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씻으신다면 노인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실하게 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매주 12번 30분가량 탕 목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서서히 열이 오르고 모공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쌓여있는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네 번째, 항산화 식품 위주로 먹는다.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을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사람의 체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보다 체취가 강한 편인데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대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식품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서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채소 중에는 고추나 토마토, 과일 중에는 사과와 딸기, 탄수화물 중에는 메밀과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다섯 번째, 입속 청결을 돕는 제품 사용하기. 여러분 혹시 양치하실 때 칫솔만 사용하시나요? 만약 입냄새가 고민되신다면 구강 청결 제품을 함께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혓바닥 백태를 제거하는 혀클리너와 치실, 치간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면 입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외출하실 땐 무설탕 껌이나 가그린, 구강 스프레이 등을 챙겼다가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함께 식사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설탕 껌의 경우 씹는 과정에서 침샘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침이 분비되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도 커피보다는 허브차나 녹차를 드시면 입냄새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여섯 번째, 냄새가 밴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 잘 되는 속옷을 입는다. 여러분은 한 번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바로 빨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젊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며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 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냄새가 밴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씻은 의미가 없겠죠.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냄새가 밴 옷은 옷걸이에 걸지 마시고 꼭 세탁해 주세요. 몸에서 나는 냄새도 영향을 주지만 옷의 밴 냄새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괄약근이 약해지다 보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주 겪는 전립선 비대도 노인 냄새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속옷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갈아입어 주세요. 이외에도 체취를 풍기는 겉옷이나 양말, 침구류 등은 자주 세탁해 주시고요. 의류 속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삶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걱정되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줄어든 땀과 침의 분비량이 있었고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물 마시기, 산책하기, 샤워하기,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구강청결제 사용하기, 옷과 속옷 갈아입기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앤다는 생각보다 일상을 더 쾌적하고 자신감 있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